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안희정 주사파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희정 믿지 마라 껍질에 딱 뒤집어 쓰고 지금 연기하는 것이다. 수박 겉은 파란데 딱 자르면 안에 빨갛다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그런 점에서 저에 대한 그 의심은 거두셔도 좋습니다. 그 증거가 뭔데요? 증거를 내놔야지. 우리 분단과 전쟁을 치렀던 나라에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자, 청년기 때 저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외세에 의해서 조국이 분단됐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났었던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헌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뿔 달린 도깨비 악마로 규정했던 그 반쪽과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북한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교 아마 4학년 될 겁니다. 한 학기 정도 그 바람이 불었습니다. 북한에서 나온 각종 출판물들 읽었습니다. 근데 그 읽었다는 그 과정에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게 주체사상에 대한 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북한에서 나온 주체사상과 각종 전집 시리즈를 봤습니다. 그건 모택동주의에 대해서 책을 읽기도 했고 막시즘에 대해서 읽기도 했습니다. 카스트로에 대해서 읽기도 했고 트루츠키의 세계혁명에 대해서 읽기도 했습니다. 저는 전두환과 독재정권 그리고 이 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방법이 없겠는지 뒤지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혁명의 시대는 그런 사회주의 이념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 시대에 계속 머무르면서 이렇게 불신과 불안을 이야기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막시즘과 모택동주의와 김일성 주체사상까지 하나하나 다 전향서를 다 써줘야 합니까? 제가 읽었었던 그런 책에 대해서 다 써줘야 됩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그 시대에 풍미했었던 사상들을 섭렵했었던 것입니다. 대학교 때 안 그럽니까? 그러나 그 정도 수준의 학생마저도 두드려다가 한 달 동안 지하실에서 두드려 패는 게 그게 정상적인 국가의 인권 유린, 불법적인 인권 유린 아니었습니까? 그 인권 유린을 당했던 그 청년에 대해서 오히려 두둔을 해줘야지 네 전향서 썼느냐라고 묻는 저는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나는 그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사회주의 혁명 또는 동서의 체제 경쟁 시대는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체제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내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자 하는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난 30년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혹시 그러한 지난 분단 전쟁 동서 냉전 시기 때의 그 불안감으로 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직 마음이 좀 불안하신 우리 국민들이 계시다면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상과 언론, 그들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또 대한민국 헌법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전향서를 썼냐 안 썼냐라고 저한테까지 들이미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참고 너무 지나친 의심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를 보면 수령론에 입각해서 현재 3대에 걸치고 있는 저 국가 북한의 정당 체제와 권력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자로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의심과 지난 냉전 시대의 그런 불신은 좀 거두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중간에 어쨌든 간에 그것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냥 깨져버렸습니다. 다시 또 대화를 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서 그 과정에서 여기에는 또한 미국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전협정 체제를 좀 더 공고한 평화 체제로 이양하기 위한 우리의 좀 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반드시 미북, 북미 대화를 우리가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좀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상태에서 하여튼 우리가 좀 더 주도성을 발휘해서 이 대화 국면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4자회담이든 6자회담이든 그것은 이 주제를 어떤 범위 내에서 합의를 해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주제별 테이블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른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통일이 통일이 됐을 때 동독 주민들이 통일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 주민들은 선호도가 중국을 더 선호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도 어떻게 하면 그냥 북측하고만 서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층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 그 투 트랙으로 진행돼야지만이 궁극적으로 사실은 평화는 통일로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이 안 되면 언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아주 긴 목표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 과정 중에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지금 이제 대북 제재 국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왜 제재를 하는가, 거기로 한번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재를 통해서 한 체제가 붕괴한 전례는 없습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실적인 제재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게 사실은 제재의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제재의 끝에는 협상 테이블이 놓여져 있다. 그래서 그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여러 가지 물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서 대기업이 될 때 그때가 가장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벤처기업 창업을 통해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벤처기업은 워낙에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서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사실은 거기에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나와 있고, 이미 그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화돼 있고 많은 부분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손정희 회장 만났을 때 손정희 회장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전력이라는 게 생산과 소비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성이 많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IT 기술을 이용해서 이 둘을 연결시켜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건데요. 문제는 이게 그냥 단순히 한 기관이나 한 지역이나 한 국가가 아니고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항상 한 국가에서 발전소를 많이 지어야 되는 이유가 연중 피크 타임보다 몇 % 더 충분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와 국가 간에 스마트 그리드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국가마다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피크 타임이 달라집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비효율들을 없애고 전력을 자동으로 또 수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업 구상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서 그것 역시 중장기적으로 저는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실리콘밸리는 투자를 받아서 기업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빚을 얻어서 기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 빚을 얻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equity financing pool이 적습니다. debt financing pool만 많습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적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equity financing pool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가? 그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M&A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 같으면 exit이라고 하죠. 투자자들이 자금 회수하는 방법이 80%는 M&A를 통해서 나머지 20% 정도가 IPO를 통해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IPO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M&A 시장을 충분히 키우지 않아서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왜 M&A 시장이 적은가? 그건 사실은 또 대기업으로 돌아갑니다. 대기업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대로 M&A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야기 들면 깁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연결된 구조들을 다 보고 이걸 바꿔야지 결국은
한 번 실패한 사람도 재도전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갔습니다. 다음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결정하게 하고 그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완전히 그 스타일들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앞에서 여전히 끌고 가면 이런 불확실성의 미래를 제대로 헤쳐나가기 어렵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형태로 개인의 사익을 취하는 그 일부 기업주들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좋은 기업가와 나쁜 기업가 구분하고 기업과 기업가도 구분하고 그래서 나쁜 기업가는 제대로 처벌하고 대신에 정말로 훌륭한 기업가와 기업은 그건 칭찬하고 존경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인터넷 검색 회사로 미국에서는 구글이 1등이고 모델입니다.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모델입니다. 근데 모델이 틀립니다. 구글은 항상 거기서 검색 결과를 가지고 그 원래 그 웹사이트로 옮겨줍니다. 자기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뉴스 검색을 했다. 그러면 그 뉴스는 바로 그 뉴스 사이트로 옮겨주게 됩니다. 개방형 구조입니다. 그걸로 이제 1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폐쇄형 구조입니다. 모든 컨텐츠를 다 네이버가 갖고 있습니다. 그걸로 1등 했습니다. 심지어 뉴스까지도 네이버 내에서 댓글을 달고 하게 전부 다 유도가 사실은 되고 있는 겁니다. 많이 본 뉴스도 거기에서 나오고 하니까 아무리 이렇게 검색을 외부로 열어두더라도 사람들은 네이버 속에서 갇혀 있습니다. 저는 이 모델이 상징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고 봅니다. 이게 각각의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생태계를 만듭니다. 그 회사뿐만 아니라 주위 회사들도 그 비즈니스 모델상 자연스럽게 잘 살게 됩니다. 그러면 컨텐츠 만드는 회사들도 그 수익 가지고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장기적으로 상생하는 모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부에 다 갇혀 있다 보니 컨텐츠 만드는 회사들도 수익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질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 수익 극대화 모델인 겁니다. 이걸 저는 고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주장한 게 함께 공생하는 생태계를 만들자. 착취하는 동물원 구조에서 벗어나야지 우리는 장기적으로 함께 잘 살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지나온 세월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6개월이 외교의 골든타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6개월 내에 그 대통령과 많은 나라들 간의 외교 관계가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도 지금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도 빨리 새로운 대통령이 자리 잡고 미국과 관계를 제대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흘러가 버리면 뭐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이 안 되면 결국은 미국에서는 한국과의 그 관계도 계속 뭐 제대로 믿지 않고 1년 정도를 다시 더 유예하는 식으로 갈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국익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뭐 판단이야 헌재에서 정말 그 공정하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집회 참여하지 않고 헌재 공정한 판단 믿고 기다리는 입장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